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3단원 합동과 대칭, 오늘은 3차시 선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8쪽에서 63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풀어본 후에 다시 한번 재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배움 문제입니다. 오늘은 선대칭 도형과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은 첫 번째 모양과 크기가 같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았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네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응변을 찾아주면 같은 색깔로 표시된 게 대응변이고요. 대응각 같은 경우는 대응변으로 둘러싸인 게 바로 대응각이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따로 색깔로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각, 이응, 미음, 비읍의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대응변은 빨간색과 연두색으로 둘러싸인 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대응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되는데 빨간색과 연두색으로 둘러싸인 건 바로 이 친구죠. 즉 각, 기역, 리을, 디귿과 대응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이응, 미음, 비읍의 크기는 각, 기역, 리을, 디귿의 크기와 같으니까 45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각, 이응, 시옷, 비읍, 즉 여기 있는 친구네요. 이 친구의 대응각을 찾아주면 노란색과 하늘색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노란색과 하늘색으로 둘러싸인 이 친구가 됩니다. 그럼 대응각은 각, 기역, 니은, 디귿이 되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110도다 라고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대응변을 이용해서 각각의 변의 크기와 대응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 미음, 이응의 길이 같은 경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대응변은 선생님이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한 거죠. 이 친구를 확인해 보면 대응변, 변, 기역, 리을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길이는 15cm가 됩니다. 그 다음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을 궁금해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친구는 같은 색깔 노란색을 찾아주면 변, 이응, 시옷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크기는 8cm가 되겠네요. 교과서 58쪽에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그림에서 찾은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선생님이 지금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반으로 접었을 때 겹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접는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또는 좌우의 모양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요. 위아래가 같고요.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좌우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림을 반으로 접어 완전히 겹치도록 할 때 접어야 하는 부분에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다음 무당벌레는 이쪽, 나비는 이렇게, 사슴벌레는 이렇게, 그 다음 건물은 이렇게 물에 비친 것도 완전히 겹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위아래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접어도 됩니다. 즉 좌우를 접어도 반으로 완전히 겹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교과서 59쪽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교과서 뒤쪽에 있는 준비물 7을 뜯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 무엇인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어떤 도형이 반으로 접힐지 예상을 해보고 교과서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상을 해보았나요? 그러면 준비물 7의 도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접 접어보고요. 반으로 접히는 도형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형이 완전히 겹치도록 접을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도형 바는 이쪽에 선을 그어보았고요. 도형 다는 이쪽에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겹치도록 접을 수 있는 도형은 도형 가와 도형 바가 되고요. 그 다음 접을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보면 바로 정중앙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속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발견했었던 도형 바와 도형 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바로 선으로 따라 접었을 때 겹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혹은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선대칭 도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도형을 완전히 겹치게 만드는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기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활동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을 찾아서 대칭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대칭 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은요, 도형, 가, 나, 다, 라, 마는 안 되고 바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대칭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었죠? 대칭축은 그 도형을 완전히 겹치게 만들어주는 한 직선입니다. 그러면 도형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 다, 나, 바 이렇게 대칭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축이 2개 이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았었던 대칭축은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많은 대칭축을 가진 선대칭 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대칭축을 모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형 가는요.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도형 나는 이렇게. 그 다음 도형 라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도형 바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대칭축이 2개 이상의 도형을 찾게 되면요. 가, 나, 라, 바 이렇게 4가지 선대칭 도형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칭축이 가장 많은 도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도형 가입니다. 이유는요. 원은 대칭축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원을 반으로 접게 되면요. 어느 방향으로 반으로 접어도 온전히 완벽하게 겹치도록 완전히 포개지도록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원 모양의 대칭축은 무엇이 되느냐? 원의 지름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지름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원 모양의 대칭축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도형은 선대칭 도형인데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물 4번을 뜯어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비읍입니다. 점 니은과 점 디귿의 대응점을 각각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서로 대응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역과 비읍이 대응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찾아볼게요. 점 니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니까 점 니음이 대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점 디귿도 똑같이 반으로 접게 되면 점 리을과 대응점이 됩니다.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은 변, 비읍, 미음입니다. 변, 니은, 디귿, 변, 디귿, 이응, 변, 기역, 시읒의 대응변을 각각 찾고 변의 길이를 재어서 대응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각각의 대응변을 색깔로 표시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응변을 찾아보면 변, 니은, 디귿의 대응변은 변, 미음, 리을, 변, 디귿, 이응의 대응변은 리을, 이응, 변, 기역, 시옷의 대응변은 비읍, 시옷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변의 길이를 재어서 대응변의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2cm, 2cm, 4.5cm, 3cm로 길이를 재어 보았고요. 그러면 대응변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재어 보니 2cm, 2cm, 4.5cm, 3cm가 나왔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각 비읍, 미음, 리을입니다. 니은, 디귿, 이응과 각 시옷, 기역, 니은의 대응각을 각각 찾고 각의 크기를 재어서 대응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응각을 찾아보면요. 색깔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비읍, 미음, 리을이 되고요. 각 니은, 디귿, 이응의 대응각은 미음, 리을, 이응입니다. 그럼 시옷, 기역, 니은은 시옷, 비읍, 미음이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각도기로 각의 크기를 재어보면 135도, 100도, 120도, 또 135도, 100도, 120도라고 나와서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응변을 각각의 같은 색깔로, 대응각도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 보았는데요. 1번, 각각의 대응변 길이가 같다. 2번, 각각의 대응각 크기가 같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활동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4를 뜯어서 같이 한번 접어보면서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기역 키읔과 선분 비읍 키읔의 길이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키읔은 여기 있고요. 비읍 키읔은 여기 있습니다. 각각 비교해 보면요. 두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칭축인 지읒, 읒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와 오른쪽에 있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분 니은 티귿과 선분 미음 티읕, 선분 디귿 티읕과 선분 리을 티읕의 길이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비교해 보면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칭축, 지읒, 치읒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겹쳤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서로 길이가 같은 거죠. 이번에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기역 비읍, 선분 니은 미음, 선분 디귿 리을이 대칭축과 만나서 이루는 각은 각각 몇 도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 대응점끼리 이은 기읍과 비읍을 이은 선분 기역 비읍, 그 다음 대응점 니은 미음을 이은 선분 니은 미음, 그 다음 대응점 디귿 리을을 이은 선분 디귿 리을이 대칭축 지읒 치읒과 만나서 이루는 각은 몇 도인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전부 다 90도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기역 비읍, 선분 니은 미음, 선분 디귿 리을과 대칭축 지읒 치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90도로 만난다 라는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대칭축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 즉 이만큼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것만 다르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대응점에서 니은에서 티읕까지의 거리, 미음에서 티읕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리고 대칭축, 지읒, 치읒은 니은, 미음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번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일부가 그려져 있으니 어떻게 그려야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이 수직으로 만나게 그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주려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것, 대칭축을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과 대칭축이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선분을 그려주고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 선분 위 어딘가에 점, 니은의 대응점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칭축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즉 여기 대칭축에서 대응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여기 있는 대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5칸이 떨어져 있는 바로 여기가 점, 니은의 대응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대응점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럼 위에서 생각한 방법으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칭축 대응점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대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과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은 90도로 만난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선분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각각의 대응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대응점끼리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완성한 도형이 선대칭 도형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칭축이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대응점이 여기 두 가지가 있고 얘가 선분이 있으면 대칭축이 이 둘을 똑같이 둘로 나누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같은지도 확인해 보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대칭축과 90도로 만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완성한 도형이 선대칭 도형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도형을 그리고요. 1번 대칭축이 대응점끼리 연결한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누는가 확인을 해보면 대칭축까지에서 점, 니은까지는 5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나누려면 5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칸으로 똑같이 나눠지죠. 다음 두 번째,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은가? 즉 5칸, 5칸으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이 대칭축을 수직으로 만나는가? 이거는 수직이 맞다라고 하는 거니까 1번, 2번, 3번으로 확인을 해보니 완성한 도형은 선대칭 도형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번엔 7번 선대칭 도형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한번 잘 따라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점, 니은에서 대칭축, 미음, 비읍에 수선을 그어 볼 거고요. 그 다음 대칭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점, 시옷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바로 이쪽이 점, 시옷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이 수선에 선분 니은 시읒과 길이가 같은 선분 이응 시옷이 되도록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니은 시옷의 길이와 같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 길이가 같은 친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친구가 점 니은의 대응점인 점 이응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 디귿의 대응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수선을 그려주면 되고요. 수선을 그렸으면 왼쪽과 오른쪽 길이가 같은 친구를 해서 대응점 지읒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점 리을, 점 지읒, 점 지읒과 점 이응, 점 이응과 점 기역을 차례대로 이어서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한 도형이 선대칭 도형인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대칭 도형에는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점들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 니은과 점 이응, 점 디귿과 점 지읒, 즉 각각의 대응점들끼리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점 니은, 이응을 연결한 선분 니은, 이응이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것 역시 수직으로 만나니까 선대칭 도형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8번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대응점을 위치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점들을 찾았으면 점끼리 연결해서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위치를 찾을 때는요. 대응축과 대응점의 거리가 같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찾아줄 겁니다. 그리고 90도로 만난다 라는 것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럼 90도로 만나는 친구를 거리가 같게 찾아주면 여기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3칸 떨어져 있는 거를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 90도로 만났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6칸 떨어져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점의 위치 하나는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같으니까 표시를 안 했어요. 여기도 3칸짜리, 3칸짜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마지막은 4칸짜리 하나, 둘, 셋, 넷. 바로 여기 이렇게 점 4개를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응점 위치를 먼저 찾아주면요. 여기는 2칸, 여기 하나, 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둘 떨어져 있어서 점 하나 찾아주고 그 다음 점 90도로 만나도록 똑같이 찾아주면 점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는 대칭축과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이 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점 3가지를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칭축을 따라 접었을 때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은 대응점, 겹치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대칭 도형의 성질은요. 대칭축은 여러 개일 수가 있고요. 원의 대칭축은 무수히 많았죠. 선대칭 도형의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대칭 도형의 대응점 길이 이은 선분과 대칭축은 수직으로 만났고요. 대칭축은 이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의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는 같았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수학익힘책 42쪽에서 43쪽까지를 해결해보고요. 다음에 암호문을 완성해보면 됩니다. 수학익힘책 42쪽부터 43쪽까지를 풀어서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어보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칸에 적으면 됩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정답의 넌센스 퀴즈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